안녕하십니까. 네. 자, 여러분 교재에 46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87페이지. 자, 지대 이론에 대한 내용이죠. 자, 1번 문제 보시면은, 1번 지문 보시면은 고전압파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 고전압파는 1776년부터 1870년, 이 100년간의 이 시대인데, 이 고전압파에서는 이 토지라든지 자본을 우리가 토지와 자본을 우리가 구별하여 고찰하는데, 이 토지는 이 자연에 의해서 주어진 물건으로서 신이 인간에게 부여해준 무상의 최상의 선물이라고 보는 거고, 이 자본은 인간의 힘에 의해서 생긴 거죠. 그래서 인공적인 힘이 가미됐다. 그래서 인간에 의해서 생산된 재화인 기계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토지와 자본, 이 노동을 투입을 해서 발생한 총수익 또는 총생산물에서 뭐를 빼냐 하면은 이 자본에 대한 대가, 노동에 대한 대가, 총수익에서 자본에 대한 대가,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남은 잉여, 총수에서 이 대가를 뺀 나머지 이 잉여를 이 자연물인 토지에 대한 대가로 지불한다. 그래서 이 토지를 이용한 대가가 지대인데, 이때 요 잉여는 바로 잉여는 지대다. 그래서 지대는 잉여의 성격을 가지면서 이 자연물에 대한 대가입니다. 그래서 불로 인간의 노력에 의하지 않고 얻는 소득을 불로소득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뭘로? 자연물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토지에 이용한 대가인 지대는 불로소득으로 간주한다고 주장을 해요. 불로소득이니까 고전학파의 경제학자들은 이 불로소득을 세금을 통해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환수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따라서 소득 분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대, 시험 문제 나올 때 좀 주의해야 될 건 요건데, 지대는 이 생산물 가격 또는 시장에서 거래된 농산물인 곡물 가격인데, 가격에 의해서 결정된다. 즉 생산물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생산물 가격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주장한 학자가 우리는 고전학파의 학자들입니다. 그래서 1번 틀린 지문인데, 46번 지대를 기회비용 성격으로 파악하니까 틀렸습니다. 지대는 잉여입니다. 잉여, 기회비용이 아닌 잉여. 그래서 1번은 틀린 지문이고, 2번 리카도는 토지가 제한되고 수학 체감의 법칙이 작용되며 토지 비옥도가 다를 것을 전제로 차액지대설을 설명하고 있죠. 자, 이 고전학파의 대표적인 학자가 데이비드 리카도입니다. 자, 데이비드 리카도에 있어서의 차액지대설이죠. 자, 리카도는 이 지대를 발생시키는 대표적 원인. 자, 시험 문제에 또 자주 출제를 하죠. 이 지대를 발생시키는 원인은 영국에서 이 농업용 토지죠. 농업용 토지에 있어서 이 비옥한 토지가 한정되어 있다. 무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경작되고 있는 농업용 토지 중에서 이 비옥한 토지가 무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한정되어 있다. 한정되어 있다는 희소성에 근거한다. 비옥한 토지의 희소성에 우선 근거하고, 또 단위 면적 토지에 인간의 노동력을 투입을 하면은, 한 사람, 두 사람 투입을 하면요, 총 생산량은 증가합니다.
근데 어느 일정한 단계를 지나서 노동력을 더 투입을 하면은 생산량의 증가분은 점점 줄어든다는 형상. 이것을 전문용어로 수학 체감의 법칙이라고 해요. 이 수학 체감의 법칙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두 가지를 대표적인 발생 원인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리카도는 이 토지에 있어서의 뭐의 차이죠? 비옥도. 여러분 작년 시험에 출제를 했을 때 많이 틀렸던 부분이 이 얘기거든요. 이 비옥도의 차이를 이걸로 출제했어요. 질적인 차이요. 그래서 틀린 부분 많았어요. 이게 뭐냐면 비옥도는 토지의 양적인 아닌 질적인 측면에서의 차이입니다. 이 질적인 차이로 출제했거든 작년 시험에. 비옥도의 차이에 따라서 이 농업용 토지의 단위 면적은 1제곱미터죠. 이 단위 면적당 수확량, 단위 면적당 수확량을 뭐라고 하죠? 생산성. 이 생산성의 차이를 가져오고 이러한 생산성의 차이가 결국은 지대의 차이를 가져온다고 주장을 하는데 주의할 거는 시험 문제 나올 때 또 주의할 게 하나 있어요. 비옥도가 동일하면은 생산성도 동일하고 지대도 동일해야 되는데 실제 현실적으로는 비옥도가 동일하더라도 지대의 차이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리카도는 설명을 못하는데 그것은 바로 리카도는 토지의 위치 문제를 묻기 때문에 경시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내용을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좀 해두시면서 봅니다. 3번 알프레드 마샬은 신고전학파의 대표적인 학자인데 단기에서는 시장에서의 이 수요의 힘, 수요 측면에서 수요의 힘이 재화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고 장기는 공급 측면에서의 생산비가 재화의 가치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죠.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경제론에서 수요 공급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그 그림을 처음 만든 학자가 마샬이에요. 마샬. 수요 공급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겁니다. 3번 맞는 지문. 4번 고전학파는 뭐에 근거를 두고 있다? 고전학파는 생산비 가치설. 자, 여러분 공급 측면에서 이 생산비, 자, 공급 측면에서의 이 생산비가 재화의 가치를 결정한다는 이 생산비 가치설의 근거를 두고 있다. 고전학파는 생산비, 공급 측면에서 생산비는요, 노동가치설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까 뭐죠? 농업용 토지 인간의 노동력 투입하잖아요. 그래서 이 생산비 가치설은 일명 노동가치설이에요. 이 투입되는 노동량이 생산비란 얘기죠. 이 생산비 가치설, 이 생산비가 재화의 가치를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4번 맞고, 신고전학파에서는 지대는 잉여가 아니라 이 토지의 한계 생산물의 가치에서 영향을 하는데, 자, 이러면 신고전학파의 대표적인 학자가 아까 우리 알프레드 마샬, 이 대표적인 학자예요. 신고전학파에서는 19세기 후반, 1890년이거든요. 이 19세기 후반에서 대공황이 발생하기 전 이 시기인데, 자, 신고전학파에서는 이 토지 자본을 고전학파와는 달리 그걸 구별하지 않았다. 이 토지도 생산 과정에 투입되는 생산 요소로 보고 자본도 생산 요소, 노동도 우리는 생산 요소라고 보는 겁니다. 다 생산 과정에 투입되는 생산 요소라고 보고 이때 이 토지를 이용한 대가로 지불하는 이 지대는 결국 이 토지라는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를 보는 거죠. 자, 토지라는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는 지대고요. 그럼 예를 들어서 노동에 대한 대가는 뭐예요? 임금이고 이런 식으로. 그럼 자본에 대한 대가는 뭐냐? 이자. 이런 식으로 우리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로 보는 거예요. 지대는. 그러면 이 지대는 그래서 생산물 가격,